my understanding, art is supposed to be free and borderless, like has no borders. So we will hear about limits within the artistic process and within the artistic practice. We will hear about border-crossing puppets in the sense of cultural borders, borders of nations, wandering around, moving around, techniques and aesthetics and puppetry. And for this session, I invite on the stage Du-Song Lee, I hope I'm pronouncing you correctly, who is Artistic Director of the Chuncheon Mime Festival, who is also a board member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Drama Therapy, and also a lecturer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s well as an artist. Welcome, Du-Song Lee. Also like to introduce Salma Hosseini, who is a puppet artist, puppet scholar, and university lecturer, as well as a translator, and is very active in writing, translation, research about puppetry, and is also a lecturer at university in Tehran, in Iran, and is also teaching at school, so children and grown-ups education. Salma, welcome on stage. The first presenter I would like to introduce to you is Nasli Ümit from Turkey, who is an independent researcher and a Karagoz performer and theater practitioner. Her research focus is on historiographical writings, on iconography, puppetry, and the repertoire of Karagoz. And she's also founder of the Sirkeci Theater. I hope I'm pronouncing it correct. Cool. And what I think is really interesting about her theater is that they are doing research and performance-based approaches towards the reconstruction and staging of lost or scarcely known texts of Karagoz. Nasli, welcome to stage. 상상하는 몸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이렇게 인형극제에 제가 오게 된 게 30년 만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새 선배님이 계셨던 그런 기억이 나고 벅찬 마음으로 이걸 준비했는데요. 특히 인형을 통해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배우로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상상하는 몸이고요. 움직임의 한계에 대한 가난한 실험입니다. 저희 작품 세대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이야기는 배우인 필자가 작품을 창작하고 실현하면서 자신의 한계에 대한 고민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인형을 통해서 서술하고자 합니다. 저는 30여 년 배우로 살아오면서 마임을 주로 공연하였습니다. 저에게 1인 마임극은 자화상으로 저에 대한 치유고 또 살고 싶은 의지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나를 만나고 싶었고 정성스럽게 관계 또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었고 또 마침내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대성제를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갈망 속에서 제가 만난 장르가 마임입니다. 인형과 인형하고 몸짓으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장식을 배제하고 몸으로 세상의 진실에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마르고 뻣뻣하고 가냘픕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인정하고 깨닫는 작업이 제 작품의 출발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에게 가장 큰 영감으로 다가온 것이 인형입니다. 인형은 저의 에고와 마주하고 또 에고가 셀프가 돼서 저의 삶을 이끕니다. 인형을 움직이면서 가난한 몸이 마르고 뻣뻣한 몸이 인형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가 생성되는 풍요로운 몸으로, 풍요로운 작품으로 거듭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은 가난하지만 풍요로움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창작하고 경험한 것을 분석하고 탐구한 내용인데요. 인형과 몸짓에 대한 모색을 서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개인 이야기를 하면서 오브제와 인형을 만난 과정을 돌아보고요. 또 마임 배우가 된 후 마임과 인형 두 장르에서 갈팡질팡 고민하며 방랑하던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형과 마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저의 작은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얘기지만 배우들에게 또 배우의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에게 작은 영감의 표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선 제 이야기로 인형과 만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춘기 때부터 배우를 좀 꿈꿨는데요. 사춘기의 공간도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공연을 보고 한 지금 고인이 된 배우인데요. 그 배우 후배가 술자석에서 형 마지막 장면 좀 이렇게 평화롭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일그러져 있어? 그 말을 듣고 코프럴 마인의 베일이 있는데 그게 떠올라서 코프럴 마인의 베일을 뒤집어 쓰고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그러진 표정을 가렸고, 그렇지만 몸의 기정은 그대로고 몸짓은 인형 뒤로 점점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저의 공연은 또 어설픈 배우는 이렇게 베일을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갖고 있었을 때 베일을 벗고 의용인이나 연주자처럼 철저한 훈련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다시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결핍을 가렸던 베일을 벗고 마임 장르에 속하지 않았던 초창기에 처음 시작했던 실험극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인형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형과 마임을 통해서 공연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했는데요. 코프럴 마임 베일을 벗고 공연하면서 마임 공연이라는 감각, 그리고 인형 속에 숨으려는 마음, 그리고 배우로서의 허영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연기를 배울 때 연기는 인물의 가면을 쓰는 것보다 자신의 가면을 벗는 것이라는 말을 계속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후 좀 더 심도 깊게 마임과 인형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임과 인형의 차이점을 밝히기 위해 마르셀 막스가 초인형 사상으로 말씀을 했는데요. 골든 프레임은 초인형 사상에서 인형의 본질은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라 고대의 사원에 있던 석상의 후예로서
신의 형상이라는 이론을 펼치며 미래의 영국을 추구하는 것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런 크레이그가 드크루의 코프럴 마인에서 초인형적인 배우의 움직임을 발견하는데요. 골든 그레이그가 동경했던 미래의 영국은 장난감이 되어버린 인형이 신성을 회복하고, 배우는 사실주의 연기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확장된 기능으로 슈퍼 마리오네트 초인형이 되어 제이가 주었던 고대의 기쁨을 다시 발견하고 새로운 창조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나 골든 그레이그나 마인과 인형극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저에게 다가온 것은 오브제의 형식이었습니다. 인형극의 오브제는 인형이고 마인의 오브제는 인간의 몸입니다. 마르셀 막스는 마인을 규정하기 위해 인형극과의 차별성을 언급하면서 마인은 인간이 사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배우의 양식화되는 예술로서 기교를 숨기는 예술이지만 인형극은 오히려 기교를 드러내는 예술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벽짓기, 계단 오르기, 줄다리기 등 한형의 테크닉은 마인 테크닉이 잘 드러나는 예라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체적 테크닉 역시 마리오네트에 노출된 줄을 조정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기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접적인 도구가 아닌 몸을 통해 체화된 기술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르셀 막스는 기교가 숨겨져 있다는 말로 마인과 인형의 차이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교를 숨긴다라고 한 말에서의 의미는 저에게 매우 유의미한 예술론으로 감동을 줍니다. 마인뿐 아니라 무용, 음악, 연기 등 모든 예술은 어느 정도 기교를 숨기고 동시에 이를 드러내고 자신의 전체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교를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잠깐 제 공연을 보시면 인형하고 사용했던 공연입니다. 조금 인형 뒤에 숨는 느낌을, 이 장면에서 인형이 앞에 서야 될까? 아니 내가 앞에 서야 될까? 그런 갈등을 해줍니다. 인형이 눈을 찌르면서 오히려 배우의 눈은 밝아지는 느낌을 받는 그런 느낌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인형 뒤에 숨었지만 배우가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어떻게 인형 뒤에 숨고 어떻게 배우가 인형과 조화롭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동작을 여러 가지 구상해 봤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몸으로 어떤 표현이 가능할까? 조금 더 표현을 더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정될 때마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아래에 누워있는 그 인형한테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인형하고 교류한 순간이었고요. 인간이 날 수가 없는데 인형을 통해서 스스로도 날아보고 또 땅에 억압된 그런 배우의 움직임이 상승하면서 비상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인형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기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또 제 아기인 인형이 또 저의 아버지도 되고요.
이상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장르는 마임과 연극과 인형이 함께 어울립니다. 장르의 부분으로 젊은 시절 저는 어느 장르에 속하는지 또 나의 정체성은 뭔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갈팡질팡하고 혼란을 겪어왔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평론가 돌아가셨는데 현대 마임에 대해서 마임 공연은 오늘날의 현대의 공연 예술처럼 장르의 구분 없이 표현 양식을 두루 섭렵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특징으로 다양하게 공연되고 있다. 마임은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합지향적인 것에 부응하며 다양한 양식으로 공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장르이다. 즉, 마임은 판토마임, 연극, 무용, 고개, 강연, 광대, 각종 테크닉이 종합적으로 통합된다. 빵과 인형 극단, 이 좋은 마임 극단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고 평합니다. 그동안 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어떤 틀 속에 저의 작품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장르로 한정할 수 없는 작품과 작가는 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르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빵과 인형 극단이 마임 극단이라는 평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빵과 인형 극단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이를 통해 상상하는 저는 마임 공연은 인형과 마임이 융합된 양식을 추구합니다. 이를 통해 상상하는 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마임 장르의 정체성은 지향하지만 정체되지 않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어떤 장르의 경계에 묶이지 않고 마임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확장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술과 삶을 통합하여 아름다움을 향해서 나답게 배우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상상하는 몸을 인도하는 인형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